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뭐 이제 지수도 아주 크게, 아주 바람직하게 급등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도 뭐 내 종목, 뭐 남의 종목 할 거 없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도 많았고, 뭐 종목만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어떤 이슈나 재료, 호재 같은 게 이제 다 붙어서 아주 괜찮은 상승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석 전후로 이제 또 2차 전지 진짜 이 썩을 놈들 이놈들 때문에 투매가 또 많이 나와가지고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 반등이 조금 늦었지만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 여기 시황 얘기 먼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반등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반등 세게 나온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지 그 얘기부터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 요 관련주들 체크해드리고 오늘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좀 전에 끝났죠. 오늘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거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오늘 끝났는지 이제 그런 것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보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이 또 바닥을 찍고 또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지금 하시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또 늦으면 좀 이따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늦어요. 선거주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주, 대선주도 보궐선거 또 끝나면 또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이래가지고 또 이제 머뭇거리시는 분들 있죠? 나중에 또 후회한다니까요. 네. 그 얘기 뒤에서 또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는 아주 이제 큰 폭으로 급등을 했는데 뭐 코스피 지수는 1.98% 급등했고 코스닥은 2.78% 이제 아주 크게 급등을 했죠. 일단 어제 미국 증시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전쟁이 터진 거는 이제 주말에 터졌죠. 주말에 터졌는데 그 이후에 다우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상승을 했고 전쟁이 터진 월요일하고 화요일 그 전쟁 이후에도 상승이 그냥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 유럽 증시를 대표하는 독일 증시도 어제 아주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2%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고 아시아 증시 중에서 일본 증시도 보시면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대만 증시 여기도 지금 시원시원하게 올라와주고 있고 그래서 아시아 증시 잘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게 갔죠, 그렇죠? 인도도 지금 반등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중국은 뭐 그냥 치우고 중국 요즘 힘드니까 빼고요. 네. 아시아 증시 다 잘 올라왔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어제 그 2차 전지 때문에 좀 더 빠져가지고 아주 조금 이상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무튼 증시는 잘 회복이 되고 있다. 즉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나서 글로벌 증시, 금융시장의 충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일단 여기 주식시장은 먼저 체크를 해드렸고요. 여기를 볼까요? 그 이제 긍정적인 게 뭐냐면 2차 전지가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증시가 바닥을 잡은 것 같다. 이제 그것도 맞는데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의 중요한 거는 전쟁이 터지냐 안 터지냐 저게 확정이 되느냐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금리예요, 금리. 이 금리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되게 힘들었던 거고요. 우리 개별주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막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갈만하면 떨어지고 이게 누구 때문이다? 이거는 최근에 2차 전지 저놈들 때문이다. 2차 전지.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막 욕하잖아요, 그죠? 욕이 나와요. 2차 전지 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만 보면 막 욕이 나와요. 네. 욕이 나온다니까. 군대 가면은 그 나쁜 놈들이 꼭 있어요. 나쁜 놈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괴롭혔던 나쁜 놈들이 있어요, 고참들. 근데 그 사람을 봐도 욕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요즘 2차 전지를 보면 욕이 나와요. 네? 군대 가면 아무튼 꼭 있습니다. 그 괴롭히는 있어요. 네. 고참이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죠? 네, 괴롭히면 또 당해줘야지,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여기 보시면 그 금리 때문에 우리가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어제 고꾸라집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마이너스 2.5% 급락을 해서 확실히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년물짜리 단기금리 있죠? 요게 9월 달에 올라간 거를 거의 반납을 할 만큼 어젯밤에 미국 증시에서 아주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도 2.36%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이런 음봉이 한 두세 개만 더 나와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최근에 이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증시가 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좀만 더 내려와 주면은 증시 단기 단기 이제 급락이 좀 있었죠. 증시가 그게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단기 조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단기 투매 끝.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9월 말 10월 초 추석 전으로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가요. 응? 바로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또 안정이 된 거니까요. 그렇죠? 네.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전쟁 이후로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맞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불안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얘기로 넘어갈게요. 2차 전지를 보면은 어제 왜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거 두고두고 속속이죠, 그죠? 근데 에코프로가 어제 보면 마이너스 뭐 6% 정도씩 막 급락을 하니까 어제 코스닥 지수가 막 진짜 거의 3% 가까이 막 녹아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또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7%. 그러니까 이게 뭐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만큼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막 이만큼 올라온 반등이 아니라 사실 반등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해요. 단어 자체를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냥 7% 반발 심리일 수도 있는데 7%짜리 양봉이 나왔는데, 자 이게 지금 제가 지난주에 추석 전후로 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게 맞다. 이게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게 맞으니까 얼추 이제 거의 끝날 거다. 대신에 뭐 한두 번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얼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이거 거의 바닥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녁 방송 때는 시간도 없었고 별로 월봉 차트를 저녁 방송 때는 얘기를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낮에만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 거의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은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7%. 에코프로 BM도 오늘 9%까지 올라왔어요. 어제 마이너스 5%로 끝나가지고 뭐 나 죽어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만큼 올라왔고, 그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3% 정도까지 올라왔죠. 어제 이거 장대음봉 맞았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4%짜리. 대형주는 이 정도면 장대음봉입니다. 예, 어제 뭐 다 죽어 나갔죠, 그죠? 네. 근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있죠? 이게 다 2차 전지잖아요, 그죠? 네. 오늘 이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7% 이런 식이에요 오늘. 네.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오늘 8%. 다 2차 전지잖아요, 그죠? 네, 2차 전지로 한 것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해서 지수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 2차 전지 종목들이 더 이상 빠지면 우린 피곤해요.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도 우리한테는 안 좋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2차 전지가 어떻게 되면 좋은 거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그만 떨어지고 옆으로 그냥 이렇게 기어가는, 이제 횡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떨어진 만큼만 떨어지면 이제 끝난 거니까.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여기가 대충 한 70만 원이잖아요. 69만 4천 원인데 7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저점이 얼마냐? 30만 원 초반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한 60% 정도 급락합니다. 대충 반토막 이상 났으니까 한 60% 정도 급락을 했는데 제대로 된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뭐 음봉 센 거 두 개 맞고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한 40%인가 떨어지고 나서 한 요거 하나, 30-40% 떨어지고 요거 하나, 이런 반등이 아니에요. 그냥 양봉 하나 나온 거지. 그래도 떨어지고 3개월 동안 그냥 끌어내렸어요. 네. 이게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에코프로 BM도 뭐 거의 뭐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이랑 차트를 바꿨는데 안 바꾼 것 같죠? 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차트를 바꿨거든요. 분명히 종목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차트는 똑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2차전지 무슨 저기 실적과 성장성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광풍이 뭐예요? 미칠광자, 그죠? 네, 광풍 불어서 간 거예요. 광풍 불어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한 60만 원 근처까지 갔었죠. 네. 근데 어제 저점이 한 22만 원인가? 이거는 뭐예요? 3분의 1 토막. 거의 3분의 1 토막. 이것도 이제 60% 넘게 손실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바닥을 노리고 샀던 사람들 한 방 또 얻어맞은 거예요. 반등을 노리고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산 사람들을 그냥 저기 했는데, 이게 2차전지 테마주들이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는 바람에 지수가 많이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7월 달에 이게 이만큼 떨어질 때 개별주 테마주들이 다른 2차전지랑 전혀 상관없는 개별주 테마주들이 많이 빠졌고요. 올라갈 때지, 올라갈 때. 그리고 떨어질 때도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떨어질 때 미국의 무슨 금리 인상 우려와 2차전지 급락이랑 섞여가지고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개별주 테마주가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번에 계속 그냥 피해만 입으신 분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약자죠, 약자. 사회적 약자. 네. 그냥 뭐 도리가 없잖아요, 그죠? 뭐 얘네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빠진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원들한테 요 자리에서 그랬어요, 요 자리에서.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빠졌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제 계속 떨어질 것 같죠? 근데 얼추 거의 끝나간다. 근데 일봉 차트로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일 거다. 이럴 때는 뭘 보시면 되느냐? 우두머리들 몇 개 잡아가지고 월봉 차트를 보면은 월봉 차트를 기술적 분석을 하면 답이 나온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또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정확하게 알겠지만, 자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 이거지. 아, 오늘이 바닥입니다. 자, 정확하게 뭐 몇십만, 몇천, 몇백 원 딱딱딱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주식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쌉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비쌉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초짜들이나 아니면 그 영웅심리 점쟁이들은 이제 몇 월 며칠 딱 어디까지 오늘이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거는 초짜 아니면 무당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초짜 무당, 선무당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라 그랬어요. 급등할 때 나온 양봉이 여기지 않느냐. 그 이후로 여기서 아까 광풍이 불어서 이만큼의 추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게 7월달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 만들어놨던 양봉을 의지하면서 어딘가에서 브레이크가 잡힌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래가 이거 말고, 그죠? 이건 이미 훼손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정도에다가 손을 거놓고 보면 된다. 그러면 이제 낙폭과대 투매가 심하게 나올 때는 자, 여기까지 뺐다가 이 정도에서 얼추 마무리가 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다 내려온 거다. 그러니까 좀만 참으셔라. 코스닥 지수 최근에, 그죠? 너덜너덜하게, 잠깐 코스닥 지수 보시죠. 최근에 코스닥 지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범인이 누군데요? 2차전지 아니에요? 그 2차전지 하락이 멈추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뭘 보고 했다고요? 에코프로 BM의 월봉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있죠? 에코프로도 월봉을 보면은 일봉부터 보시면은 아니 뭐 떨어지고 쉬다가 또 떨어지기 막 시작한 것 같잖아요. 계속 떨어질 것 같잖아요.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떨어질 때는 또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월봉을 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막 여기다가 전저점에 선거 놓고 여기 막 이평선에 막 선거 놓고 있었겠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월봉 차트를 보는 겁니다. 자, 7월 달에 광풍 불었을 때 양봉이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엔 누구예요? 여기잖아요.
딱 보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다가 선거 놓으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근데 경험이 많아야 돼. 일반 개인들이 일봉 차트 많이 보지 월봉 차트 안 보거든요. 왠지 아세요? 너무 단순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일봉 차트 보는 사람보다 주봉 차트 보는 사람이 실력이 더 있는 거고요. 주봉보다 월봉, 월봉보다 연봉, 연봉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다? 차트를 무시하는 사람. 안 보는 사람이 아니라요. 차트를 봤는데 무시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월봉 볼 줄 아셔야 돼요. 단순하기 때문에 쉬우면서 어려워요. 근데 여기라 그랬어요. 이 정도면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끌어내려오면은 이 정도면 뭐 할 만큼 다 한 거다. 그러니까 좀만 참으시라고. 우리 방에 2차 전지가 없어요. 근데 2차 전지 쟤네들이 떨어지면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좀만 참으시라고. 자,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네. 포스코 홀딩스는 어디겠어요? 얘는 좀 더 떨어져야 돼요. 얘는 좀 더 떨어져야 돼요. 패스. 네. 에코프로 시간상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는 두 개만 보죠. 네. 얘는 더 떨어져야 돼요. 월봉으로 보면 아주 많이 남았어. 근데 이제 코스피 우리나라 철강 대장주니까 뭐 월봉 차트도 그냥 참고하면 좋지만 다른 부분도 좀 있죠. 네. 근데 아무튼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하면 코스닥이니까 네. 저 두 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정도만 빠지면 빠졌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2차 전지가 빠질 만큼 빠진 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자꾸 조금씩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증시는요 거꾸로 조금씩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개별주 테마주를 괴롭히던 2차 전지까지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횡보하든지 그냥 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의 투매와 이런 거 없겠죠? 그러면 이제 개별주 테마주 움직이는 세력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겠죠. 그럼 뭘 가지고 할 거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 좀 있으면 아니라 이제 겨울에 들어가니까 뭐 에너지 관련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냐, 동결하냐, 인하하냐,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지금 전쟁하고 뭐 다 때려 부수고 막 이러죠. 언젠간 끝나요. 그러면 재건해야죠. 지금은 중소형 건설주, 건자재 관련주들 부도나네 마네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죠. 이러다가 얼굴 싹 바꿔서 나중에 이제 막 물건 모자라가지고 막 직원이 사람이 없어서 공장을 못 돌려가지고 막 난리 난다니까요. 최근에 다 때려 부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스라엘 전쟁 다 때려 부수는 것만 합니다. 다시 또 집을 지을 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되고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나중에 모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증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만 가주면 단기 바닥 나오고 이제 급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주식을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바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지금이에요. 그리고 이따 또 지금 계속 이어서 대선주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언제예요? 9월 추석 전에, 그죠? 9월 말이 추석이었는데 그 추석 전에 대선주를 좀 해볼까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이재명 씨 단식, 뭐 구속영장 기각, 거기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런 게 껴있고 이스라엘 전쟁도 불안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마음이 좀 흔들리시더라고요. 선거 관련주 하는 분들이 왜 마음이 흔들리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식시장이 불안하니까.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대선주는 잘 가는 편입니다. 왜? 다른 거 갈 게 없거든. 주식시장이 불안하면 테마주가 그렇게 많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대선주는 가죠. 대선주가 뭐 불안하다고 안 갑니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새로운 또 뉴페이스, 새로운 지도자를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원하기 때문에 갑니다 또. 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궐선거 끝나면 정치 테마주 끝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추석도 끝났겠다. 이재명 씨도 기사회생 했겠다. 그리고 보궐선거 끝나면 이제 이슈 끝난 거 아니냐? 내년 4월달 선거니까 뭐 내년 1, 2월달쯤에 대선주 사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보궐선거 오늘 치러졌잖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종목들 다 이제 재료 끝났으니까 난 이해가 안 가. 옛날에 개미들 보고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래도 막 그러더니 요즘에 개미들이 더 난리지겨요. 보궐선거 끝. 그러면 재료 소멸. 내일 대선주 다 폭락. 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웬수들이에요 진짜. 그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이제 이재명 테마주건 이낙연 테마주건 뭐 누구누구 테마주건 간에 아침에 시초가에 막 던진다고 약간 다 급락 출발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덕분에 내일 아침에 잠깐 시초가가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난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궐선거 때문에 내년 총선주들이 지금 못 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생각이 짧고 경험이 짧고 시야가 좀 이렇게 짧은 분들은 보는 게 좀 보는 것도 짧고 생각도 짧고 이런 분들은 보궐선거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아세요. 제로 소멸. 근데 아니라니까. 생각을 거꾸로 해보세요. 아니 총선 때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4월 초인데 그럼 총선 원래 관련주들이 지금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왜 못 갔어요? 보궐선거 때문에 못 간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이제 솔직히 구청장 그게 뭐 얼마나 뭐 큰 자리라고 그게 예?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구청장이.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막 자기들이 막 지면 안 되니까 막 유명한 사람들 다 나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뺏긴 거 아니야 관심을. 중요한 건 요새 저기 누구야 한동훈 씨가 다음 저기 선거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강서구청장 되냐 안 되냐 다 그러고 앉아있는 관심을 다 뺏겼어요. 오세훈 씨도 이제 한동훈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관심이 가야 되는데 그냥 뭐 다 그냥 강서구청 김동연 씨하고 이낙연 씨가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주실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가야 되는데 강서구청장 누가 되느냐 거기에 지금 이재명 씨가 지금 나와서 지금 선거 유세를 하는데 이루고 앉아요. 그러니까 총선 관련주들이 얘네들 때문에 방해를 받은 거죠. 그럼 뭐예요? 총선 보궐선거 끝나면 그렇게 따지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경험이 짧으신 분들이 보궐선거 끝나면 제로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급락이야. 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궐선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종목도 어떻게 끝났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끝났냐면 이재명 테마주 중에 제일 핫했던 게 동신건설이죠. 금요일날 9% 급등 마감, 어제는 16% 급등 마감. 오늘 직전 고점 여기보다 아주 조금 더 갱신한 다음에 뒤로 후퇴. 그래서 그냥 보합 마감. 오늘 5% 올라가다 말았거든요. 나 같으면 동신건설 절대 안 삽니다. 설령 정말 무슨 신기가 있어서 내일 강서구청장이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도 난 이거 절대 안 삽니다. 왜일까요? 올라가봤자 얼마 못 먹고요. 떨어지면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재명 민주당에서 이길까봐 이거 산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별로 못 갔습니다. 분위기가 민주당에서 이기는 게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게 대선주는 사실 시소거든요. 시소. 놀이터에 가면 있는 시소 있죠?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편은 반드시 내려가죠. 그게 시소잖아요. 그러면 대선주도 원래 시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인 동신건설이 이만큼 올라갔으면 반대편에 누구예요? 일단 오세훈이란다. 한동훈 씨 거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지기는커녕 최근에 투매 나와도 내려가지는 않아요. 아니 9월 말하고 10월 초에 다 급락하지 않았나요? 근데 태안금속이 안 떨어져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다 막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막 10월 추석 끝나고 갔더니 또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안 떨어져요. 대단한 겁니다. 사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근데 이렇게 오늘 9% 급등 마감했죠? 디지캡 이거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그냥 9월 말에 촥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8% 오파스넷
3%. 그죠? 더 이상 안 떨어지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저기 누구예요? 이낙연 씨 거? 남아통은 뭘까요? 멀쩡해요. 그때 구속영장 기각되는 바람에 한 대 맞았는데 그 이후로 그냥 가만히 있어. 이낙연 테마주, 그 다음에 김동현 씨 거, PM 풍년 그냥 가만히 있어. 다 그대로 있어요. 9월 말 이후로,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 이후로 이재명 씨 반대편 테마주들이 다 그 자리에 있어요. 진양화 그대로 있어요. 오세훈 씨 거죠? 진양 폴리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조국 화천기계 그대로 있어요. 왜 이럴까요? 그렇죠? 그대로 있어요. 그냥 잘 보시라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보궐선거 추석도 끝났겠다. 보궐선거 끝나면 대선주 못 간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이게 다 차트가 그러니까 뭐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화천기계 조국 관련 주죠, 그죠?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시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만 끝난 거는 아닙니다. 아니, 오세훈 씨 것도 뭐 오세훈 씨 거는 사실 올라간 것도 크게 없고 김동현 씨 거 PM 풍요도 마찬가지. 기각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돼가지고 한 대 맞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끝난 게 없습니다, 이쪽에. 근데 동신건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 많이 갔잖아요. 이재명 씨가 단식을 선언하는 순간 상한가를 갔고요. 여기 10,000원부터 지금 20,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할 만큼 했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재명 씨가 끝났다 안 끝났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종목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로 갈까요? 어제 저녁 방송 보신 분들 저기 1번 찍어주세요. 어제 저녁 방송 들어와서 보셨었다 1번, 못 봤다는 2번 찍어주시고요. 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방송들 보셨나요? 유튜브 쪽도 좀 많이 찍어주시고. 유튜브 쪽에 뭐 필명 나와도 괜찮아요. 요즘 유튜브 쪽에 이렇게 번호들 좀 가끔 찍으라고 하면 안 찍으시는데 어지간하면 찍으세요. 옛날 우리 방 회원이었던 분들 많죠? 번호 찍으면 본인 알아볼까봐 못 알아봐요. 필명은 제가 다 기억을 하는데 유튜브는 다 틀리잖아 또. 그죠? 걱정들 하지 마시고. 아침에 쇼츠 보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자, 거의 다 보신 분들만 찍어주시네. 이효님도 어서 오시고. 그 어제 그러면 여기 못 보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어제 얘기를 좀 같이 또 해볼게요. 어제 왜 그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제일 센 게 고유가 에너지 관련주, 두 번째가 방산, 세 번째는 이제 곡물인데 제일 센 거 두 개만 얘기하라고 하면 에너지와 그 다음에 방산주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에너지 관련주가 더 센 이유가 상한가도 여러 개 가긴 했지만 상한가 가고 나서 시간에서 풀리질 않았다. 그런데 방산주는 시간에서 풀렸다 그랬죠. 그렇죠. 어제 그 제일 세게 끝난 게 흥구석유, 그죠? 자, 보세요. 어제 분석을 해드린 게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자, 그렇게 종목을 분석해서 얘기를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잘 쓰셔야 돼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잘난 척 안 하고서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어제 했던 거를 복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흥구석유가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에서 풀리진 않았어요. 제일 세게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정상적으로 시작을 해서 상한가 근처에서 끝납니다. 거래량도 자기의 상장 주식수의 2배가 나왔어요. 상장 주식수가 1,500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 3,000만 주, 2배 나왔죠. 우두머리예요. 잘 끝났죠, 그죠? 현재 우두머리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두 번째로 잘 끝난 게 한국석유였잖아요. 한국석유가 어제 상한가 갔었고, 근데 요거는 이제 대신에 아침에 마이너스 6%에서 급락 출발했어요. 어제 약간 좀 오늘 종목도 하락 출발할 수 있다라고 어제 미리 얘기를 해드렸죠. 마이너스 6%의 하락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흥구석유가 계속 올라가니까 한국석유도 나중에 따라 붙어가지고 장중에 22%까지 급등했어요. 잘 갔죠, 그죠? 이것도 거래가 오늘
꽤 많이 나왔고요. 본인 발행 상장 주식수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100만 주 이상 네. 급등했고, 그죠? 그러니까 어제 잘 끝난 거 순서대로 잘 갔어요 오늘 장중에. 네. 근데 어제 왜 그 중앙에너비스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중앙에너비스는 어제 상한가를 갖고 풀리지는 않았는데 뭐라 그랬죠? 풀리진 않았는데 시간의 상한가 잔량은 3,000주인데 거래량은 7,000주, 2배 이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아침에 좀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약했죠, 그죠? 아침에 마이너스 9.9%, 거의 마이너스 한 10%에 시작해서 올라간 거는 7%가 다예요. 플러스 7%까지.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약했잖아요. 거래량도 많지 않았고 다른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거 말고 그 방산주 있잖아요. 방산주하고 그 어제 GS 있죠, GS하고 대성에너지 이런 것들은 어제 시간에서 조금 빠졌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전후로, 그죠? 그러니까 오늘 어때요? 크게 관계 없죠. 대성에너지는 그렇죠. 근데 GS는 종가 관리 되게 잘했거든요. 플러스 6%에 끝납니다. 우리만 보유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9월달에 추석 전에 샀다고 그랬죠, 그죠? 네. 수익 중이에요 지금. 그때 산 거. 대성에너지도 추석 전에 사놨고 미리미리 다 사놨어요. 네. 근데 이제 잘 끝났는데 이 방산주도 잘 보시면 빅텍이 어제 상한가를 갔지만 시간에 의해서 살짝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산주들이 더 약하게 시작됐죠. 자, 오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어제 상한가 가고 잘 끝난 종목들은 오늘 뽑았어요. 어떻게 해요? 본인 그 기업의 상장 주식수보다 더 많이 거래가 터지면서 오늘 시원하게 쫙 뽑았어요. 한국석유 시원하게 뽑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제 시간에 상한가가 풀렸거나 아니면 뭐 조금 약간 좀 뭔가 부족하게 끝난 것들은요. 오늘 어떻게 끝났냐, 장중에 시원하게 한국석유처럼 뽑은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빅텍인데요. 자, 어떻게 끝나요?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살짝 올라서 오버 안 하고 한 플러스 5% 전후에서 거래 약간 늘어나면서 끝났어요. 오늘 크게 간 거 없이 그냥 관리만 하면서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 사모님들 피곤하실 때 자꾸 피부 일어나시면 어디 가요? 네. 마사지 받으러 가시죠, 그죠? 네. 남자분들은 몸이 좀 찌뿌둥하고 그러면 어디 가세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술 한잔 먹어보고 그래도 안 나면 병원 가려고 하시죠? 저도 옛날에, 지금은 끊었지만 옛날에 술고래였거든요. 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몸이 되게 아프면 좋은 안주에 술 한잔 거하게 하고 그래도 안 나면 병원 간다고. 굉장히 신기한 게 그렇게 하고 나면 병이 나요. 술꾼이라서.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뭔 얘기가 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이제 마사지 받은 기분. 오늘 그냥 관리 받았다. 네? 그렇죠?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상한 접대 말고 좋은 안주에 좋은 사람이랑 한잔하는 게 그게 접대죠, 그죠? 네. 요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해요. 누구? 휴니드. 우리 방 보유 종목이고 어제 아침에 사가지고 현재 한 이거 한 20% 조금 안 되게 수익입니다. 지금 한 17%, 18%? 네. 어제 산 것만. 네. 근데 요것도 보시면 관리가 잘 됐죠. 아침에 마이너스 12%까지 갔다 왔어요. 마이너스 8%에서 시작해갖고 아니 어제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는데 어제 플러스 25%로 끝났거든요. 근데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아침에 마이너스 8%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12%까지 무슨 김장 배추, 그죠? 네, 소금물에 절이듯이 푹 담갔다가 끝날 때는 싹 올라오면서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마사지 관리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거의 끝났어요. GSE, 대성에너지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도 이 못난 놈 왜 못 갔어? 이게 아니라 관리받았나? 원래 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 크게 올라간 게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 안 돼요. 다시 아니 상한가 가고 나서 오늘 잠깐 들었다 놨으니 거래 터지는 건 정상 아니에요. 왜냐면 아침에 마이너스 9.9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1%까지 갔다가 장중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분차트로 보시면 아침에 5분? 끝날 때 한 5분? 이게 다예요. 올라간 게 크게 없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력이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자, 말을 지금 되게 애매모호하게 하죠. 지금 이게 낮에 하는 우리 정현들 방송이면 딱 한마디만 합니다. 뭐라고. 근데 저녁에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죠. 왜? 너무 세게 얘기하면 사시거나 아니면 들고 있는 사람 다 팔아버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제 눈에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중앙연합일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대부분 전쟁 터진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도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일단 준비가 돼 있었던 것들은 시원하게 가는 거예요. 한국 석유하고 흥구 석유가 왜 이렇게 잘 가는 줄 아세요? 해놨잖아요, 앞에서. 9월 달에 이제 뭐 기름값 조금 올라가니까 언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름값이 맨날 올라간다. 주유소 뭐 어쩌고저쩌고 막 금리 인상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거 폭등시켜 놨잖아요. 세력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물량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급등한 거예요. 마치 3년 전에 그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철만 되면 겨울철만 되면은 저기 중국에서 막 스모그에 황사에 막 미세먼지 많이 날라오니까 마스크 테마주들이 그것 때문에 매집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3년 전에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맨날 베이징 스모그 뭐 중국에서 황사 미세먼지만 날라오니까 겨울철만 되면은 마스크 테마주가 미리 매집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마스크 테마주가 별다른 매집 과정 없이 바로 날아갔어요. 이해가시죠? 쉽게.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었는데 딱 뭐 얼마든지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날아갔고 그 뒤에 이제 알코올 소독제 그런 게 간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은 거예요. 흥구석유하고 한국석유도 이스라엘 전쟁이 터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기 세력이 뭐 그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하고 뭐 아는 사이였겠어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다른 걸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는 상태에서 재료가 붙으니까 뽑은 거예요. 한국석유도 잘 보시면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중앙연합이스도 약간은 준비가 돼 있었고, 그렇죠? 네. 준비가 좀 덜 돼 있던 게 SH에너지와 그래도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준비가 된 것과 안 된 거. 그러니까 준비가 된 것들은 오늘 뽑았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뭐 마사지, 뭐 관리받고 있다, 뭐 좋은 안주에 좋은 사람과 술 한잔,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와중에 이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오면서 지수도 좀 이제 올려줬고 저쪽은 뭐 단기 상승이겠지만 미국의 국채금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율 크게 떨어지고 우리나라만 반등 나온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 다 반등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만 올라왔느냐? 아니에요. 오늘 정말 많이 올라왔고 시간에서도 되게 괜찮았는데 자, 일단 간략하게 보시면 분위기가 이래요. 거래 오늘 등락 현황을 보시면은 자, 거래소에서 상승한 게 700개, 하락한 게 180개죠. 등락 비율이 거의 400%죠. 그러니까 하락한 것보다 상승한 게 4배 많다 그 뜻이에요. 400%면은 4배, 그죠? 코스닥은 몇 배예요? 6배. 하락한 것보다 상승한 게 6배 많아요. 상한가는 별로 없지만 상승 무지하게 많이 나왔고요.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이래서 올라오고 저래서 올라오고 많아요. 뭐 AWS 수혜주다. 그 다음에 뭐 유럽연합에서 무슨 신재생에너지 무슨 법안 얘기 나오니까 태양광 풍력주들 불을 뿜고 그 다음에 시간외에서는 뭐더라? 시간외에서는 이제 아까 리튬이죠? 시간외에서는 리튬 관련주들이 또 추가적으로 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CBDC라고 했어요. CBDC. 네. 우리 회원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ABCD가 아니고 CBDC. 네. 옛날 이름은 리디노미네이션. 네. 예, 단어가 어려워서 발음이 어려워. 리디노미네이션 수혜주 그런 것들이 시간에 의해서 좀 꿈틀거렸죠. 물론 장중에도 꿈틀거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재료의 종목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투매가 좀 불편하게 좀 나왔었는데, 조정은 아니에요. 투매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세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난 그냥 열심히 계속 주식 투자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늘 가던 길 쭉 가시면 돼요. 그렇죠? 네. 성경에 나오는 좁은 길, 좁은 문, 그죠? 그렇게 가시는 거고,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성당이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 요거는 이제 주식 격언입니다. 대중이, 이분이 기독교 신자였던 것 같아. 좁은 길로 가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 구절에.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어서 많이 주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좁은 길,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주식 격언에는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 해요. 꽃길. 네. 그 지금 가시는 길이 맞으니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열심히 좀 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좀 불안했다 그러신 분들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요. 회복이 잘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식을 사야 되겠다, 대선주도 이제 해야 되겠다,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한마디만 이제 쭉 해드리고 마칠게요. 오늘의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주식을 잘 하려면 마음을 한번 먹었잖아요. 그럼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분들 돈 못 벌어요. 전문가 방에 들어와도 내가 저 사람한테 들어가서 내가 끝을 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사람을 고르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똑같아요. 멋있고 잘생기고 돈 많아 보여서 이쁘고 뭐 늘씬하고 뭐 몸매가 좋아서 그런 걸로 결혼하는 사람들 오래 가는 거 보셨어요? 오래 못 가요. 나중에 헤어질 때 되면 다 그 이유 때문에 헤어지죠. 그죠? 네. 질려가지고. 그죠? 네.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정말 잘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종목을 고를 때도요, 단기건 스윙이건 중장기건 종목을 고를 때,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힘에 붙여서 전문가를 고를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딱 마음을 먹었으면, 그 방에서 뭐 돈이 없어서 한 달씩만 다달이 결제한다고 해도 마음은 그렇게 먹으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예?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종목한테는 안 그러시겠어요? 종목한테 그러는데 사람한테 안 그러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딱 먹었으면 그걸 바꾸면 안 돼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필립 피셔라는 분이 있어요. 필립 피셔. 그게 누구냐면 그분이 그 성장주 투자의 뭐 대가 이런 분인데,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보통 두 명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필립 피셔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남긴 명언이 많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식을 매수할 때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다 했다면 그 주식을 팔 날은 오지 않는다. 명언이죠. 최선을 다해서 종목을 골랐잖아요. 선택을 해서 투자를 했으면 너무 좋은 주식을 샀으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주식을 팔 일이 없다 이거죠. 맞죠? 그분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진짜 모토로라인가 주식을 40년인가 들고 있었대요. 네. 대단하신 분이죠. 실제로 실천하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 이제 다 배우신 분들이고, 그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못 배운 사람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배웠고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주식을 하는 건데,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게 그분들 돈 버는 거 방해하는 가장 큰 원흉이에요. 네. 어디 무당집 가고 부적 같은 거나 뭐 타로점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문제는 다 나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치는 분들 많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 뭐 금리, 부동산, 기타 등등등 정치적인 혼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뭐 고민하다가 왔다 갔다 하시죠. 그게 뭐냐면 어디 상처가 나서 피가 질질질 흐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다가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비유를 좀 그렇게 해보면 이해가 더 가시죠. 그죠? 어떤 결정을 하셨으면은 쭉 가세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네. 주식을 사야 되겠다, 아니면 주식을 계속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가만히 계세요. 네. 엉덩이 크고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선택했건 종목을 선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믿으세요. 누구를 믿어요? 본인 자신을 믿어야죠. 본인의 결정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아무리 주식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해도요, 그 사람이 준 종목을 사도요 절대 수익 못 내요. 전문가는 딱 그 종목을 추천했을 때 이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도 자기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혼자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몰래 팔아먹을까 말까, 몰빵할까 말까, 더 살까 말까, 손절할까 말까, 이거 팔아 저걸로 엎을까. 네. 2배, 3배 편하게 주식하려고 가입해놓고 더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네,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죠? 네. 아무튼 마음을 정리를 잘 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은 주식을 사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왜? 다 겁먹었고 다 도망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방에 뭐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유대인들하고 이제 중동에 있는 사람들 많이 죽어서 저도 가슴은 아파요. 근데 GSE도 지금 보유 종목이고, 대성에너지도 추석 전에다 사놨고, 빅텍도 보유 종목이고요. 휘니드도 보유 종목이에요. 휘니드도 보유 종목인데 이거를 원래 보유 종목이었는데 어제 이제 부랴부랴 전쟁 터져가지고 방산주로 어제 아침에 추천했는데 지금 한 17% 18% 수익이에요. 네. 잘 팔아드려야죠.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열심히 하실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바로 들어오세요. 혼자서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지금은 급등했을 때, 그죠? 딱 팔아야 될 때 정확하게 팔고 딱 나가야 돼요. 그냥 옛날처럼 옛날 스타일대로 막 아유 가겠지 뭐 이러다가 그냥 끝나요. 끌려다니니까. 네. 혼자 하셔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네. 전문가들도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거든요. 혼자 하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고, 회원가입 문의는 제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추석 전후로 해서 좀 힘드셨죠? 그렇죠? 네. 근데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반등 나오잖아요. 네. 급락 뒤에는 반드시 반등이 나와요. 네. 그거를 참는 게 보기 힘든 거죠. 네.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언제냐면요, 불확실성이 최대로 클 때, 그때 주식을 사면 부자가 됩니다. 재벌,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 네. 재벌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공황, 특히 대공황 터졌을 때, 그때 재벌이 탄생합니다. 그럼 주식시장에서 부자는 언제 탄생하겠어요? 공황에 빠졌을 때, 지금처럼 전쟁 뭐 하여튼 이런 안 좋은 소문들 막 터질 때 있죠. 사람들 혼란스러워서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너무 싸게 안 사도 돼요. 약간 비싸게 샀어도,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고생이 좀 많으셨지만 그렇게 아무튼 잘 풀리실 거니까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여기 김 실장님이 저기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뭐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제가 옛날에 전문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제 앞에서 방송하시는 분이 하여튼 업계에서 거의 1위였어요. 1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 뒤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분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항상 제가 뒤에서 방송하니까 항상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큰 돈 받았고, 저는 이제 그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네. 김 실장님이 제 부인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부인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김씨 아니거든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저기 테마주하고 그런 것들 굉장히 잘하시고 매매도 되게 잘하시 저기 그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 중에서 유가 관련주 위주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